인지 앙케이트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해외 입양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해외 입양인들은 해외 입양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해외 입양을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58%의 입양인들이 반대를, 40%의 입양인들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좋은 기회라는 의견과 여전히 해외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국내 현실을 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묻는 질문엔 절반 이상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자신들의 아이를 다른 나라로 보낸다는 것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지만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건 바로 국내 입양 활성화다. 네. 찬성과 반대가 정말 막상막하였는데요. 네. 반대가 53%, 찬성이 40%였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먼저 반대하시는 분, 우리 저 김양희 씨가 입양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Why do you disapprove of international adoption? Well, first of all, I think everything that we've heard today from the adoptees that are in this room, as well as all the video testimony that we heard, is justification enough of why we should be against international adoption. 예, 입양인들이 해외 입양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오늘 나온 앙케이트나 입양인들이 얘기하신 것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And secondly, I've lived in this country for almost 9 years, and I represent an organization called ASK. And one of the things that our organization aims to do is we would like to see reform, social welfare reform, so that international adoption out of Korea is no longer necessary. I think this program is making it clear that most of the children that are being adopted out of Korea today are being adopted from single mothers, and we would like to see single mothers have mor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so that it's unnecessary for them to send their children for adoption. 저는 약 9년 동안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ASK라는 단체의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회 복지 문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입양인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네. 그래서 사회 복지 시스템이 미혼모들을 좀 더 지원한다면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미혼모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네. 해주셨고요. 입양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신 분 황명희 씨가 또 입양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로 그러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Tell us about why are you for the international adoption? Well, I'd like to introduce myself. My name is Annette Myung, my Danish name, and I have a Korean name. It's Wang Myung-hee. 네. I was born in 1970 near Paju, and I lived the first year with my mother, and then she delivered me for adoption to Denmark. And actually, I was brought to a very loving and understanding family. But as being a mixed child, as I am, I think it's very important. I think it's very important at the time, and I think my mother did the right decision.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는 덴마크 이름으로 애넷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으로는 황명희라고 하고요. 파주 근처에서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1살쯤 되던 해에 어머니가 저를 해외 입양을 보내셨고요. 다행히 덴마크에서 만난 입양 가족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어서 좋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엄마의 그런 선택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예. Yeah, I understand her point of view at the moment. I think it was the right decision, and I understand that. 저는 그 당시 엄마의 입장을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그 엄마께서 하신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Even though I have to deal with the loss and the feeling of being abandoned, like many of us. 다른 입양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상실감을 느끼고 또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감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는 한다고 합니다. 네. I think your view on adoption is very individual. 그리고
그 어답션에 대한 입양에 대한 입장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해외 입양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장향숙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반대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입법 청원까지 왜 그런지, 들어있었으니까. 예. 예. 해외 입양인 분들의 여러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 해외 입양 중단을 국회에 지금 청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우리가 그 해외 입양 자체에 대해서 함께 살 수 있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많이 보내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입양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이 생각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면은 해외 입양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입양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장애인들의 제도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식이 있을 때 공간이 바뀌어지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간 자체를 바꾸는 개념을 여는 개념을 가지면은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해외 입양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정부가 직접적인 돌파구를 찾는 것에 대해서 네. 아직도 그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해외 입양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대로 존재하는 한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그 수동적인 것은 그다지 그 바뀌어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 입양을 금지하는 시한, 즉 로드맵이라도 나와야만이 네. 근본적으로 국내 입양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해외 입양 자체를 지금 중단하는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신의균 팀장께서는 한 말씀 또 여기에. 네, 막 근본적으로는 저도 장 의원님 의견에 막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고 이 땅에 태어난 아동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을 향해서 모든 지혜를 쏟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나 복지 시스템 또 갓 태어난 아동들, 부모가 없는 아동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 좀 더 다듬어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모든 복지 시스템을 잘 연계시키고 가동을 시켜서 네. 해외 입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편으로는 한 1,900여 명이 지금도 해외 입양이 되는데 지금 이 순간 당장 수독을 하면은 그 아동들이 결국은 한국에서 양부모들이 나와서 입양을 못하게 되면은 당장 갓난 애를 시설 같은 데서 케어해줘야 되는 그런 또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지혜를 다 짜서 최단 기간 내에 네. 해외 입양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땅에서 사랑받고 자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갈 네.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마 또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입양기관과의 미혼모를 만나서 이분들이 정말 현실이 어떤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의 한 입양기관. 우리 아기는 우리 손으로라는 모토로 자녀가 없는 국내의 가정과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이어주고 있다.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머무는 일시보호소. 아이들은 이곳에서 평균 4, 5개월을 지내다 새 부모를 찾아간다. 이곳에서 현재 보호하는 아이들의 수는 32명. 그중엔 이혼이나 가정불화 때문에 부모가 키울 수 없어 맡겨진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입양이 결정되어 태어나자마자 들어오는 아이들이다. 성가정 입양원 일시보호소에 있는 아이는요, 입양 동의가 된 아동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 한 95% 정도가 그 미혼모의 아기들이고요. 5% 정도는 기혼, 결혼하신 분들이 입양 동의한 경우입니다. 해마다 전국의 입양기관에 보내지는 아이들 넷 중 하나는 미혼 엄마의 아이.
30%만이 스스로 아이를 기를 뿐 나머지 70%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 미혼 엄마들의 쉼터를 운영하는 한 입양기관.